네, 안녕하세요. 오토플레이입니다. 드디어 이 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 현대자동차가 내놓고 있는 고성능 모델들, 그 중에 또 한 번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 최초의 SUV 모델이죠. 코나 N을 시승하게 되었습니다. 코나 N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. 현대가 고성능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것, 그 자체에서 출발한 게 벨로스터였죠. 그리고 유럽 시장에선 i30였고 몇 가지 차종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SUV로 넘어갔습니다. 우리가 고성능 핫해치도 잘 만들긴 하는데 이제는 SUV로도 된다는 걸 보여줄게 라고 의미하는 첫 번째 모델이기도 하죠. 일단 외관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기존의 코나와는 완전히 다른 인상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전면부 이미지에서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바디킷이 돋보이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특히나 현대자동차의 현대 로고가 처음으로 블랙 컬러로 들어갔어요. 순정으로 블랙 로고를 넣은 것이 첫 번째 시도인 것 같은데, 이런 점도 굉장히 새롭게 다가옵니다.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지식하고 조금 따분한 이미지의 현대가 이 N을 만나면서 점차 더 젊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. 이런 점에서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. 디자인적으로 봐도 전면부에 공격적인 바디킷과 그리고 이 시승차는 블랙 컬러인데 크롬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상당히 강인한 이미지를 잘 풍겨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이드 뷰를 보고 계시면 멋스럽게 디자인된 N 전용 휠과 그리고 N 전용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죠. 차체의 비례감도 상당히 좋습니다. 서스펜션 세팅이 한층 더 낮게 깔려있기 때문인데요. 잠시 N의 소리를 한번 듣고 가보실까요? 네, 이렇게 배기에서 빵빵 터지는 팝콘 사운드를 내주고 있는 모습도 또 하나의 N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가속 구간이 그리 길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중간중간 배기음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팝콘 사운드가 여러분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.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,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주행시에 또 너무 소음으로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다시 조용히 좀 다닐게요.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리어 디퓨저가 정말 이게 순정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버스럽게 들어갔다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정말 멋지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데 그만큼이나 매력이 넘치는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코나 그리고 코나 일렉트릭 또는 코나 N9 정도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아주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고 있는, 완전히 새로운 차를 만나는 그런 기분을 전해주고 있어요. 서스펜션 세팅도 차체가 좀 더 낮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비례감이 나오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SUV라고 하기보단 차라리 좀 더 예쁜 비율의 해치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차가 너무 N이라고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도 상당한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. 나 N이야, 야 나 봤지, 나 N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고 그냥 봤어? 아 그래,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 차가 고성능 모델이라는 것을 여러가지 포인트로 풍겨내고 있다는 점이, 근데 N이 좀 더 농익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. 이제는 까불거리는 어린아이보다는 그래도 약간 청소년기로 좀 접어든 사춘기를 잘 보낸 청소년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점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죠. 외관에서 봤을 때만 해도 이 차를 갖고 싶게 만드는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시면, 실내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코나와
큰 차이는 없어요. 이 스티어링 휠만 제외한다고 치면 요 부분 말이죠. 요 부분만 제외한다고 하면 이 차가 일반 코나인지 코나 N인지 코나 N9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. 변속 노브에도 물론 N이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수동 변속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티가 나진 않습니다. 이외에 뭐 디자인적인 요소들은 거의 다 코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내장재들도 사실 뭐 어쩔 수 없죠. 네, 이 차는 달리기 위한 차고 재미를 주기 위한 차지 고급스러움을 풍기기 위한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현대가 만든 차죠. 주행 보조 기능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, 차선 유지 기능도 작동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앞차와의 거리도 간격을 유지하면서 반자율주행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, 이 점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큰 매력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려도 충분하겠죠. 물론 N을 타면서 이 기능을 쓰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진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. 다시 스티어링 휠을 잡고,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꽤 큼지막하게 위치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. 네, 변속기는 8단 DCT가 들어가 있죠. 기어 노브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 이걸 쓸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. 패드 시프트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하기 때문이기도 하고, 글쎄요, 이 노브를 만지는 느낌은 뭔가 손맛이 막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. 벨로스터 N에서 그 수동 변속기일 때 찰컥찰컥 들어가는 그 느낌과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건 정말 막 내가 뭔가 기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, 이거는 스포티한 이미지를 전해주는 느낌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차를 주행할 때는 패들 시프트를 거의 99% 쓰고 있었습니다. 이외에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보시면 N모드라는 게 있어요. 이 N모드를 활성화시키고 나면 내가 스로틀을 몇 %나 개방하고 있는지, 그리고 오일의 온도가 몇 도가 되는지, 냉각수 온도가 몇 도인지, 그리고 랩타임은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브레이크는 몇 %나 밟고 있는지. 이외에도 뭐 서킷 주행 모드도 있어요. 서킷은 국내에 있는 서킷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AMG 스피드웨이, 영암, 인터내셔널 서킷, 인제 스피디움, 태백 스피드웨이, 이곳을 달리고 있을 때 나의 랩타임을 스스로 측정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이것만으로도 가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외에도 N 커스텀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엔진, 스티어링, 서스펜션, 트랜스미션, ELSD, ESC, 그리고 배기 사운드, 헤드업 디스플레이 8가지 세팅을 각각 3단계로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몇백 가지, 몇천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. 그 정도로 내 입맛대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런치 컨트롤을 쓸 수가 있고요. 퍼포먼스 옵션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면 변속 지시등을 언제 뜨게 할 건지, 몇천 RPM에 변속하라고 경고를 뜨게 할 건지와 자동 발진 해제 기능도 있고, N 파워 시프트라고 해서 성능을 좀 더 높이는 거죠. 좀 더 스포티한 변속 성능을 주는 기능과, 그리고 트랙 센스 시프트, 트랙 주행이 감지될 때에 자동으로 변속 프로그램이 서킷 주행 모드로 바뀌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. 다양하게 이 차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.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차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차가 된 거죠. 아, 이게 국산차가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고? 아, 이제는 진짜로 마음먹고 달릴 수 있네?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차이기 때문이죠.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붙어있는 이 주행 모드 변경 버튼들도 2개가 있는데, 왼편에 있는 건 커스텀 모드를 바꿀 수 있는 N 커스텀 모드입니다. 제가 세팅해 놓은 대로 바뀌어요. 이렇게 N 커스텀 모드를 누르면 바뀌고, 다시 한번 눌러주면 원래의 주행 모드로 돌아가고요. 그리고 오른쪽 버튼은 현대가 세팅해 놓은 N 전용 모드입니다. N 전용 모드가 되고,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주면 커스텀 2 모드가 되면서 ESC가 꺼져요. 이제 정말 운전자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게 뭔가 다 허용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. 이 차를 완벽히 마스터하고 나면 이 모드로 정말 즐겁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. 일단은 벨로스터 N의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긴 합니다. 다만 세팅이 조금 더 달라졌고 출력도 약간 달라졌어요. 일단은 2리터급 가솔린 터보 엔진을 쓰고 있고요. 최고 출력이 280마력입니다. 기존의 벨로스터 N에 비해서 출력이 좀 더 올랐죠. 배기음을 한번, 지금 팝콘 사운드가 들리시나요?
그리고 이렇게 코너를 파고들어도 진짜 날카로운 주행이 가능합니다. 스티어링을 얼만큼 돌리던 간에 그걸 다 받아내주고 있어요. 정말 차들이 없다면, 그리고 혹은 서킷이라면 진짜 거칠게 코너를 파고들면서 스티어링 휠을 감아 돌려도 이 차가 얼마든지 받아줄 것 같다는 그런 느낌과 안정감이 들고 있습니다. 운전의 재미 또한 한층 더 높여주겠죠. 일단 배기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배기음 세팅이 정말 잘 되어 있고요. 벨로스터 N 수동 모델에 비해서는 약간 소리가 줄어있기는 합니다. 너무나 즐겁고 충분히 큰 소리를 들려주고 있고, RPM 영역에 따라서 음색이 약간씩 달라져요. 제가 주행하면서 느낀 건 3000rpm에서 4000rpm 사이에서 페달을 뗄 때에는 이게 팝콘을 뭔가 작게 튀겨내는 파바바바박 하는 소리가 들리고요. 그리고 4000rpm에서 5000rpm 사이에서 악셀을 떼면 그 우리가 천둥 친다고 하는 것처럼 꽝 하는 소리가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소리를 좀 즐기고 싶다 한다면 어떤 RPM에서 악셀 오프를 하는지에 따라서 또 이 음색이 달라진다는 거, 요것도 또 하나의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. 이외에도 사실 아이들링 시에도 이 M 모드를 놓고 있으면 배기가 상당히 강조돼 있어요. 밖에서 들으면 이 차는 확실히 고성능 모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. 280마력의 40토크, 그리고 전륜구동 세팅인데 8단 DCT를 적용해서 제로백은 5.5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5.5초의 제로백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가 SUV라고 한들 결코 만만한 녀석이 아니라는 건 누구라도 알 수가 있겠죠. 제가 와인딩 로드에서 이 차를 타는 동안 계속 헛웃음이 나왔고, 특히나 이 NGS 모드를 누르고 나면 순간적으로 출력이 올라가거든요. 20초 정도. 부스트가 올라가서 290마력 정도의 최고 출력을 내준다고 하는데, 지금 여기선 쓸 수 없겠지만 한번 눌러는 보겠습니다. 이렇게 주행 중에 뭐 출력이 필요할 때 NGS를 눌러주면 RPM이 갑자기 오르면서 가속 페달이 완전히 느낌이 달라져요. 그리고 N그린 시프트라고 하면서 이렇게 몇 초 남았다라고 안내를 해주죠. 정말 만화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.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. 대신에 매끄럽고 안정적인 출력이라기보다는 뭔가 꽝꽝 터져나오는 그 옛날 터보차의 느낌을 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. NGS 모드를 켜고 있을 때는 말이죠. 어떤 표현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. 운전의 재미를 주기 위해서도 상당 부분 노력했고, 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상당 부분 노력했어요.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바로 코나 N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SUV 고성능 모델 그 이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서킷에 갖고 들어가서 주행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차가 탄생했고요. 저는 벨로스터 M보다 이 차가 좀 더 합리적으로 좋은 선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정도로 높은 매력을 갖고 있고, 또 향후에 출시될 새로운 N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더 기대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. 차를 타고 서킷에서 달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그만큼이나 퍼포먼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노멀 모드로 두고 있으면 꽤 조용해집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끄럽긴 한데요, N치고는 상당히 조용하게 탈 수 있죠.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의 경우에도 주행 모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. N모드에 놓고 있으면 너무 돌덩이처럼 바뀌어요. 진짜 딱딱하게 이건 서킷에서나 타야 되는 수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뀌고,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죠. 3단계니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1단계는 꽤 부드럽게 탈 수 있습니다. 의외로 이렇게까지도 세팅이 되네? 라고 생각하게 만들고, 2단계는 좀 어느정도 스포티하네? 라는 느낌, 그리고 3단계가 되면 와 이건 서킷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전해주게 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때에는 서스펜션 모드가 3단계인 게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트랙션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. 이 노면의 요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뭐 제가 말을 하면서도 차체가 굉장히
흔들리고 있는데,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트랙션이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N 커스텀 모드에서 서스펜션 세팅만 조금 부드럽게 바꿔놓고 주행을 했었거든요.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연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연비 물론 좋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궁금할 수밖에 없죠. 제가 이 차를 타고 정말 펀 드라이빙을 즐기면서 기록한 평균 연비는 리터당 7.8입니다. 물론 살살 달리면 10에서 뭐 한 13 사이도 기록할 수 있고요. 그 이상도 기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이 차를 타고 살살 달린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죠. 네, 제가 이 차를 260km 정도 타면서 기록한 평균 연비는 리터당 8.1km입니다. 정말 즐겁게 탔고요. 제가 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몰고 다녔습니다. 근데 요 정도 연비를 기록했고 일반유 세팅이고,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이렇게 즐거운 운전을 하는데 이 정도는 지불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. 물론 살살 타고 다닌다면 네, 리터당 10에서 13 정도의 연비도 충분히 기록할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N이라면 이렇게 즐겁게 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정말 매력이 많은 차고요. 하나쯤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델입니다. 브레이크 성능도 꽤 괜찮아요. 제가 볼 때에는 굳이 업그레이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꽤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기대하지 않았거든요. SUV에 무슨 고성능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전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 같습니다. 정말로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한 SUV를 현대가 만들었고요. 그래서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매우 좋은 평가를 보냅니다. 또 향후에 보여줄 새로운 N 모델들도 이렇게 진짜 즐겁게 달릴 수 있는 차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N의 발전을 좀 더 기원하면서 개인적인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뭐 실내가 고급스럽지 않다는 거. 근데 사실 코나 타면서 뭐 그렇게까지 네, 그런 점까지 단점이라고 지적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한 가지 있습니다.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. 그 길을 지나다면 흙모래가 있는 구간들이 있죠. 공사 현장을 지난다던가 어떤 비포장로를 지난다던가 할 때 네, 그런 흙모래가 있는 곳을 지날 때 바닥에 그 모래들이 튀는 소리가 정말 너무 크게 들립니다. 이 철판을 때리는 소리가 탁탁탁탁탁 이게 너무 크게 들려서 이 차는 도대체가 바닥 쪽에 방음을 안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그건 좀 아쉬웠어요. 사실 그 점 하나 빼고는 이 차에서 아쉬움을 토로할 게 없었습니다. 그만큼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, 저는 5점 만점에 4.5 정도 충분히 줘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.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.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다음번에 또 만나요. 안녕.